요즘 차 타고 외곽도로를 지나다 보면 이상한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논밭 한가운데 산 초입에 거대한 카페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어요. 마치 유럽의 성처럼 웅장하거나 미술관처럼 세련된 건물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카페들 정말 커피만 팔려고 지은 걸까요?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2020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카페 사업자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홍대 앞 30평 카페 월세가 500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경기 외곽 1000평 부지를 같은 가격에 임대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기에 코로나19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탁 트인 곳을 선호하게 됐고 MZ세대들 사이에서는 카페 투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카페를 찾아 멀리까지 가는 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경기도 외곽 지역의 상업시설 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외곽에 신규 등록된 카페가 무려 2,847개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연간 매출 5억 원도 안 되는 곳들이에요. 30억 원을 들여 카페를 지었는데 연 매출이 3억 원이라면 이게 정상적인 사업일까요? 세무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건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에는 최대 3%의 보유세가 부과되지만 사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면 세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회계법인 텍스온의 김영수 세무사는 겉으로는 카페지만 실제로는 토지 보유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카페는 50억 원을 투자했지만 주말 1일 매출이 1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카페 소유주들의 프로필입니다. 70% 이상이 서울 강남권 거주 고액 자산가들이고 대부분 부동산 투자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외곽 카페가 가짜는 아닙니다. 32세 박지연 씨는 작년에 경기도 여주에 600평 규모의 카페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 됐어요. 주말마다 대기줄이 생기고 인스타그램에도 계속 올라오고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요. 사람들이 새로운 카페를 계속 찾아다녀요. 한번 와서 사진 찍고는 안 와요.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첫째, 국세청 추산으로는 연간 수백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둘째, 진짜 카페 사업자들에게는 불공정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 절약이 목적인 가짜 카페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카페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가장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투자 대비 매출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들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사업용 부동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환경 문제도 새로운 쟁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러 가는 카페들이 정작 그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환경부는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곽 카페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외곽 대형 카페 붐에는 임대료 상승과 소비 패턴 변화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일부는 세금 회피 목적의 가장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외곽 대형 카페들이 건전한 카페 문화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지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멀리 있어도
예쁜 카페를 찾아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런 세금 회피 행위에 대해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